제 3회죠, 3회 모의고사 공법 해설 강의인데, 문제 수준들이 그냥 아주 잡다한 문제들인데, 말장난 좀 치고 몇 문제는 이제 확실히 언급 안 한 거는 틀려요. 학생들이 볼 때.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카페 회원들도 질문 올린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할 게 있구나 생각도 주는 문제도 많거든요. 한번 봐봐요. 얘는 성장 관리 방안인데 작년에 여기 관련된 거 시험을 출제했는데 얘는 안 해도 돼요.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무조건 건축선이거든요. 건축선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거 언급을 한다는 게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언급하는데, 혹시 앞으로 모의고사 낼 때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골라봐라 하면 건축선 관련된 거는 절대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야는 이제 주로 복습할 필요도 없고, 자, 일단 뽀실뽀실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원래 해설 강의를 아무도 없이 해야 빨빨 끝나는데 학생들 넣고 하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자, 42번 문제 환경기초시설라는 거, 이거 틀리면 같이 죽어야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 에이, 문제도 아니지 이거는. 자, 여러분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거라고 됐잖아요. 안 틀리. 그리고 이 문제가 여기 지금 이 실전에 이렇게 내면 이건 지금 편집할 때도 인쇄 써서 잘못된 건데, 시장 군수 저만 찍고 내잖아요. 이거 다 오류예요. 실전에 이렇게 다 오류예요. 지금 봐요. 여기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시장 군수 봐봐봐. 이거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런 거 다 지금 오류거든 사실은요. 지금 현재 이거 얼마나 이봐라, 시군이라고 돼 있잖아. 시군. 이거 점 안 들어가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실전에 나왔다 이렇게 전부 정답 이렇게 된 거예요. 사소한 걸 신경 안 쓰거든요. 자,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냐면 4번에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기본계획 안 짜도 좋다라고 하거든요. 관할구역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짜졌으면 기본계획 안 짜도 좋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는 안 짜도 좋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늘상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짜졌으면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근데 그걸 전부인데 일부러 바꿔서 내면 안 된다고 외우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얼핏 보면 야가 맞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짜졌을 때 기본계획 안 짜는 건데, 이거는 참. 근데 실전에 가면 이렇게 실전 내지 않습니다. 실전은요, 주관을 배제해서 객관식으로 답이 나올 게 냅니다. 이거는 주관이 개입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 마음대로 판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4번이 일단 나머지 다 그대로 맞아요. 틀렸고. 44번 문제, 이건 완전 날탕 아니에요? 제한할 때 5분의 4 이상 동의하는 거 기사회생,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 관련된 건 5분의 4 동의. 5분의 4 동의 받는 거 찾아봐라. 답 1번. 이런 것들은 뭐. 자, 45번이 이제 공부 좀 했냐 안 했냐 하는 거. 45번. 도시적으로 보는 거 잘 보세요. 도시지역으로 의제한다. 그러면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대주정성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송변제시설 제외하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곳이거나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한 곳, 이게 도시지역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딱 파악을 빨리 해야 되거든. 도시지역으로 의지하는 거 찾아라. 농공단지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사실은요.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걸 묻는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일단 결정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 우리 모의고사보다 합격단 문제가 훨씬 더 레벨이 좋습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법조문 그대로 들어가서 건폐율, 용적률, 자, 용도적 미지정된 곳 용적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죠?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 맞잖아요. 제3종 전용은 건폐율이 50%, 계획관리 건폐율은 건폐율, 야가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도시적인 미세분적인 건폐율 20%죠. 20% 보전 녹지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 용적률은 전일준 3, 350, 400, 350. 문제가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살짝 집중을 잘 해봐야 돼. 요걸 봐야 된다. 요걸 다 다르다는 거를. 그러죠? 후다후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 몇 번? 1번. 요거 기억나요? 일일 계획? 이게 해줬는 거 기억나요, 이거? 복합용도지구는 일일 계획,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놀러 가기 전에 일 계획. 그러니까 그거 기억 안 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딱 외우셔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만 지정한다. 일일 계획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책 펼치지 마요. 메모하지 마시고. 해설지 다 했는데 뭐들라 메모하느라고 나 같으면 머릿속에 외우겠구만. 그래서 정답은 어디? 그러죠. 다시 또 외우는 거예요. 복합개발지능지구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서만 지정하냐? 일일 계획.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답 3번. 40% 시가와 조정구역 틀린 것은, 자, 5번 봐봐봐. 나머지 다 맞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개발행위는 할 수 없을까요? 도시군계획사업 외에도 그것은 이제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고, 왜 주택의 증축,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이하, 부속 건축물 건축 33 이하,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 축사, 대비사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일체 개발행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느낌이 이상하잖아, 이거는. 답은 5번. 자, 지구단위 드디어 생생한 기억.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시행단위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의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3번, 5번 중에 이놈이잖아. 5번.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된 건폐율은 요거 해가지고 150% 초과할 수 없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지을 때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 적합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 짰어. 3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하면 다음날 3년이 아니고 이건 5년이지. 근데 이건 잘못됐어. 왜냐? 이 지문이 나올 때 여러분 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면 3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다고 그럼 목적 사업 착수 안 한다. 그럼 5년 나와야 되잖아요. 이 지문 나오면 반드시 주민이 제한할 때, 입안에 제한할 때라고 하면 이건 안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주민이 제한해서 짰을 때만 5년 내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실효되는데, 이건 그 얘기 또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게 틀리긴 틀렸는데, 지문이 막 도대체 5년이 5년인데 이거 완벽하게 나오면 주민이 제한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이거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짰다. 주민 제한 들어서. 그럼 목적사업 착수 안 한다. 그러면 야가 풀려. 그럼 5년. 그래서 3년, 5년 빈칸 메꾸기용으로 언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 5번. 50분 문제 매수 청구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 요거는 틀린 건데, 자,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3층 이하 단독이나 1종 건생, 2종 건생 짓는데 연립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연립은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지. 집 답을 쳐박아 놓고 한참이나 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몇 번? 5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들 외의 것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 자, 여기 이것도 오늘 또 여기까지 멈췄네. 또 우리 목동 여러분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대상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 향후 2년 20%, 이건 개발밀도고,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리고 허가 건수가, 인구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럼 이 중에 시설이 나오면 도로 상하수도가 부족하다 나오면 야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다가도. 다음 몇 번? 3번. 자, 청문 개도시리.
개도실이 개발행 허가 취소하고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나 실시기 인가 취소. 오케이. 나머지 아니야. 다음 몇 번? 기억? 니가 2번. 개도실이. 우리 카페 아이디가 청문은 개도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공법, 근데 뭐 카페 아이디의 표현들이 나 죽여버리고 싶어요. 표현들이 나는 무권이고 이러면 짜증납니다. 거미집 이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20일 8도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청문은 개도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로. 감동의 물결이 파도가 칩니다 진짜. 그래서 아이디도 공법으로 다 바꾸세요. 내 카페에서는 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53번. 여기서부터는 좀 오래됐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발 원래가 개발 계획 짜서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이거는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될 거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아닌 게 찾아봐라. 이게 원형지는 이거는 말이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원형지는 그러니까 요 네 놈이 요 놈. 요거는 본 수업 들어갈 때 설명해야 돼.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부담 비용은 그다음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거 있는지 그다음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어떤 권리가 수용인지 그다음에 그 세입자 주거생활 순환개발 세입자 주거생활 세입자 순환개발 이렇게 외우라 했거든요. 요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넣어도 되고 남은 이거 다 처음부터 넣어가야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정규 수업할 때 다시 이번 달에 해야 돼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거 있지요? 봐요. 여기서 딱 봐도 아니 질문 이놈이 지정하는 거 아니요? 야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밥을 묵듯이 얘기했다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기업이고 지방공사하고 장관은 붙어있으면 불륜이다고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러죠. 지방공사는 장관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얼마 이상으로 제한할 때 30만 이상 시도 대도시 협의한테 막 터지거나 천재집에 난리 났을 때 지방공사가 웬일입니까? 지방공사가 우리 공법의 시스템만 알아도 이 문제 못 풀어도 우리 이 건물 소장님도 풀 수 있어. 이거 경비 아저씨도. 지방공사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고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앞으로 공법은 계속 나오는데 둘이 붙어있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55번 조합 설립할 때 이건 좀 어렵네. 이거는 뭐 어차피 정규 수업할 때 그래도 우리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 정관에서 정한받았다 이런 건 틀린 게 아니고 조합의 정관을 바꾼다 임원선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그러죠? 합병 이런 것도 대의원에서 어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100분의 20 이상으로 바꿔놨는데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틀려도 깔끔 다 틀렸잖아요. 이 문제 맞았어요? 잘못 풀었겠죠. 남들 틀리는 건 틀리고요. 남들 맞는 건 맞아야 합격하는 거지. 남들 맞는 건 틀리고 남들 틀린 건 다 맞고 그것은 아니요. 맞는 거 다 빼니까 요거는 확실히 맞고 50인 둘 수 있다. 재개발은 100인 두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 푸는 거예요. 사실은 다 맞는 거 빼니까 2번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 토지 상환 채권 이거 여러분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요? 이거 소멸시효 있어 없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을 할 때 시행자가 돈 줄 테니 땅 팔아라. 그게 땅 주인이 뭐라 하냐? 나 일부 돈 안 받을 테니 공사 끝나서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돌려주려고 달라고. 그럼 시행자가 그래 이거 줄 테니 땅 팔아라 이거 아니요? 이게 토지상환 채권인데 이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은 조성된 땅으로 나중에 수익계약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만기일이 어디가 있어? 소멸시효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지. 그죠? 토지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죠? 왜 나만 흥분하지? 원금 소멸시효 5년, 이자는 2년이 바로 며느리 세 보낸 거예요. 그거 도시개발 채권. 도지상환 채권하고 관계없이. 그러죠?
문제들 수준이라고는, 자, 실전에 가면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실전에 가면. 에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자, 원형지 개발자. 자, 우리 원형 탈모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이 강의한 지가 한 달 쭉 넘어오니까 기억이 확실히 그 시기 하네. 자, 원형 탈모 전체 머리에 얼마? 3분의 1. 원형지를 저렴하게 주니까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학교 짓거나 공장 지을 때는 경쟁입찰, 저렴하니까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그러면 원형지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아닌 것은 예지. 저렴하게 주는데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경쟁 붙여야지. 58년 개띠 한번 볼게요. 채비지. 여러분, 채비지는 누가 권리 취득할까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답은 몇 번? 채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난 때가 이거 공고된 날의 다음날 사업시행자가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날. 59번 정비사업 옳은 거네. 옳은 거에. 자, 기반시설은 양호하대요.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개발. 이거 재건축 아니요? 시설이 양호하니까 공동주택.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 한기 맞는 말이고, 상업적 공업적 맞는 말이잖아요.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2번. 사람들이 있는가 나왔네.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안 나와서 여러분 이제 복 받을 거예요. 다 합격이에요. 진짜 내가 봤어. 어젯밤에 오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 오시는 분들은 다 합격시키신다. 옥황상제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새 있잖아요, 신기가 좀 있어요. 오늘도 아까 누구랑 저 통화하다가 뭐가 더더덕 하길래, 야 조심해야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근데 거기 떨어지면 어깨 쳐버렸대요. 그리고 바로 10분 뒤에 그 다음 노량진 하고 내 사건 얘기했나요? 에어컨 이거 시래기 이거 환풍 있잖아요. 늦게 왔다가 거기 딱 앉더라고.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원래 시작 앉자마자 딱 떨어진 거예요. 요새 내 신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어젯밤에 꿈에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 둘, 넷, 여섯, 여덟, 10명 이번에 고득점을 합격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 60번. 정비 기반시설 아닌 거. 이 칠판 한번 보고 찾아봐봐. 이게 기반시설이요? 이게 공동작업장이지.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러죠? 공동이용시설. 그러죠? 61번. 이거는 실전에 이거 아니. 정비, 이거 10년마다 다음 사람 기본 방침을 정한다. 기본 방침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짜고 정비 계획 짜는 거거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지고 보편 타당한 걸 자꾸 내가, 여기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고 조합 관련된 거 관리 처분인가 받고 이런 걸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늘상 나오는 걸 내야 자꾸 그 부분을 공부를 하거든. 곁다리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안 나온 걸 자꾸 내봐요. 이거 외워서 못 하려고. 외우지 마요, 이거. 절대 외우지 마요, 진짜로. 동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외우지 마요, 이거. 기본 방침, 이건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이고 다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1번인데 이건 완전 버리는 문제예요. 절대로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경력을 걸고 말한다. 답 1번이 됐어요. 쓸데없는 문제. 이것도 이렇게 내질 않아, 이게는. 여러분, 이 문제 학생들 쉬울 것 같아요, 문제? 봐요, 우리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 짜서 정비 구역 지정하는데 정비구의 지정권자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렇게 됐다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 이렇게 놓고요.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고, 뭐라고 하냐. 광역시, 군수하고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들 있잖아요. 그럼 구청장들은 어떻게 하냐. 정비계획 결정하여, 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짜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역 지정하잖아요.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그 다음에 이거 국가기획 관련돼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게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이거는 20년 넘는 강의에 보다보다 이런 강의는 얘는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걸 알고 있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학생들이
법은 이거 못해요, 절대. 그럼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된다 하더라도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구청장 정도 지정하는 건 아니지. 지정해달라고 뭐 하니까 신청. 나머지가 답이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1번.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여러분 저 재개발하고 재건축 3개 사업 중에 재개발은 조합 설립해서 하거나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요. 그건 답 몇 번이요? 1번이지. 20인 미만일 때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해요. 50인이 아니고 20인. 자, 요거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보상하라. 청산금 들어가라. 분양 이 다예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철회한 사람, 투기과열 정해서 분양 5년 내에 신청 못하는 자, 이 사람 다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다 제외된 자. 이 사람 전부 다 손실 보상합니다. 전부 다. 문제가 참 이상한 곁다리들에서 내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 처음부터 끝까지 모의고사 어떻게 내냐면은 늘상 나오는 거죠. 이거 쉽다고 어렵다를 떠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을 냅니다. 계속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야 보게 되거든요. 곁다리 그거 내서는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곁다리. 이 문제가 가만 봐봐. 잘 봐요. 얼마나 많은 꼼수가 들어가냐.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대충 턱 봤는데 답이 아니요. 꼼수가 들어가. 봐봐요. 6m의 공작물에 됐지요. 축조하는 자는 신고한다.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 6m라는 거야.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 자, 원래는 이건 5m 넘어가면 신고해야 된다며요. 야가 6m짜리야. 신고 대상 맞아 틀려? 맞지? 5m 넘을 때는 신고하니까 초과. 6m짜리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설치하니까 신고하는 거 맞지? 고가 수준은 8m 넘어야 되지. 근데 야가 6m짜리란 얘기야. 이게 6m 높이짜리란 얘기야. 얘들이 다 6m인데 신고하는 걸 찾아봐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고가 수준은 8m 넘어야 신고하니까 6m밖에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꿀뚝은 6m 넘는데 6m 넘어야 되니까 6m짜리잖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진짜 6m 넘을 때 쉽게 말하면 초과할 때 신고인데 딱 6m니까 야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몇 번? 1번이라는 얘기예요. 와, 따 세상에 이런 꼼수를 왕꼼수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게 6m란 얘기야. 6m 다. 이 중에 이제 신고하는 거 찾아봐라. 그러니까 야는 5m 초과하면 신고하니까 6m짜리니까 당연히 신고하고, 얘는 8m 초과할 때만 신고하니까 8m 안 되니까 6m짜리니까 안 하고, 얘들 6m짜리니까 6m 초과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러죠? 완전 설명드리니까 별거 아닌데 혼자 풀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그죠? 진짜로, 그죠? 진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가더라도 공법은 제가 항상 등불 들고 가기 때문에 저만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제가 공법 초보 같아요? 공법 초보 강사 같아요? 지금 강의 잘난 체한 놈들 다 내 책으로 강의 대비하고 내 동영상 보고 배운 애들이에요. 저 중에. 그러니까 차에서 가르쳤는데 저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네. 자, 이전. 이놈 아니요, 이놈. 주요 구조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오는 경우를 말한다. 5번. 건축 허가 취소. 허가 받고 몇 년 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2년 연장. 1번 틀렸고, 착수했지만은 착공기간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취소해야 한다. 오케이. 2번. 이건 규정한 바가 없대요. 이런 건 없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답 몇 번? 2번. 자, 적용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 그냥 문제도 이렇게 내면 실제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올바른 것 틀리게 이렇게 하면 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어지럽다. 녹지지역은 적용해야 하네. 자, 5천에 안 되는 땅에 공장 필요 없다. 1,500 크기 안 되는 공장도. 축사 필요 없어. 자, 저 관리 농림사는 필요 없어. 자, 물류시설 1,500이 안 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놈이네. 상업지역에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자,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을 적용해야 돼요.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야 된다.
다음 몇 번? 5번. 도로. 이거 날탕. 몇 번? 4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몇 미터 이상이? 2m 이상. 건축물 면적 틀린 것은 이해하냐? 50층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된다, 제외된다? 자, 용적률에 제외되는 것,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공간, 대피공간 이런 부분들은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설명 듣고 나오면. 자, 특별건축구역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송도 경제자유구역. 특별건축구역 내가 지난주에 살짝 여러분 특별건축구역은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드는 곳이다. 계좌 접보,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접도구역 이런 데는 지정하면 안 되고 그럼 이 중에 불도저 밀고 봐봐요. 몰라도 이 중에 특별건축 지정 대상 어디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한 데 아니요? 이런 데지 이런 데.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건축 지정 대상 몰라라는 얘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거든요. 진도가 이게 안 나가서. 72번 주택. 이거 카페 글 올랐는데 봐요. 자, 국민주택이라 하면은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얼마 이하?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얼마까지? 100. 그럼 1번 수도권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수도권의 도시가 아닌 읍면 이 지문도 억지로 만드는 게 수도권에 도시 아닌 읍면 없어요. 어디가 읍면이 있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일단 수도권은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 이하? 85 이하. 1번 맞아 틀려요? 맞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 이하까지거든.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요 85까지만 인정합니다. 여기서 살짝 학생들 헷갈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요거 들어봤죠? 아파트 대형평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없는이지. 이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따로 구분 소유할 수 없어야 돼. 답은 4번. 자, 73번 문제. 7회 합격단 설명할 때 미친 듯이 얘기한 거. 자, 봐봐요. 공공택지로 볼 수 없다. 공공사업으로,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조합이 하는 거 아니야, 조합이? 종전 땅에 돌려주잖아. 이게 무슨 공공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주택법에서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지. 다시 한 번 더. 이번 시험에 나올 주기가 됐거든요.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문제 나오면 공공택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요 99.9% 답이 조합이 개발사업 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주체가 봐봐요. 조합이라고 그러면 이게 공공주체가 아니잖아. 국가지자체가 아니니까 민간이잖아, 민간. 그리고 환지 방식은 이거 여러분 환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이 자신들 돌려받는 거 아니요? 이게 무슨 공공택지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에 의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이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한번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러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민간이 건설한다. 민간이 한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조합 나오면 안 됩니다. 그 합격단 문제 내가 항상 하는 말씀 뭐라냐? 어느 지문,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74번 리모델. 자, 여러분 공동주택 리모델 할 때 몇 년 지나면 된다? 15년. 사용검사 승인부터 15년 지난 공동주택 세대별 전용 면적 얼마까지? 30% 늘은 다 잊어먹었어요. 자, 세대별 전용 면적은 덜 받더라도 세대수 늘릴 수 있다.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5%. 어디 갔어 이놈? 세대수 30%가 아니고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면 150세대를 늘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대수 늘리는 것은 전체 세대수 15%예요. 뭐 나머지는 항상 답은 2번. 74번. 네, 이거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죠.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시군구에 내는 서류 15년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 뭐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소요 돼지요. 지역 직장은 새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뭘 15년 지났다는 걸 증명하냐고. 리모델 조합이나 필요하지. 그러죠? 실제 시험에서 나온 유사한 문제가 답이 뭐였냐면은 3분의 2 이상 구분소재 동의서가 동의 답이었다고. 이거는 진짜 무슨 알코올 중독자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렬 씨? 아니 왜 쳐다봐요? 우리 홍렬 씨 진짜 나는 진짜 저 코미디언 그 홍렬보다 난 재주가 100배 더 많은 것 같아.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진짜. 난 진짜 돈 300만 원 줘야 돼 진짜 내가. 이번 소풍 갔을 때 진가를 알았다니까. 아니 봐봐요.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들 본단 말이에요. 지역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내는 서류가 새 집 지으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가 정축이 나오고 15년 지났네 만에 구분소재 동인이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리모델 조합이나 필요하지. 그러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 틀렸죠? 그러고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죠? 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20년 경험에 있잖아. 뭔지 아세요? 시험장 가서 늘상 배운 거, 늘상 하던 걸 틀린 사람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 어려운 거 30% 다 놓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이런 거 놓치면 환장한다니까.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여러분 잠깐만. 자,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 5년 플러스 1년. 기억나 안 나요? 아니 가만있어. 건축허가 신청했다. 허가 받고 몇 년 내 착수? 2년 플러스 1년. 건축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30세대 이상 집단으로 지을 때는 5년 플러스 1년이라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법상 30세대 단독을 30가구 이상 지을 때, 공동은 30세대 한호 5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효력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달라, 문화재 나왔다 봐달라, 몇 년 연장하고 1년. 떼거리를 주니까 5년 내 착수한다고 그 얘기 몇 번 했구만. 교과서 진짜 펼치는 순간 부르 뜰 텐데 여러분.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아니 이런 거 놓치면 절대 안 돼.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빌로 분할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 다시 600세대 이상이면 A 공구, B 공구 분할해서 공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자 A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5년. 자 B 공구는 이건 다 지었다 쳐. B 공구는 언제 몇 년 내? 아니야. 다시.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하라고. 그 나머지 공부는 착공 신고부터 2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요거는 일부 지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다. 주택법 깔끔하니. 다시. 사업계획 아파트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내에 착수합니다. 착수기간 몇 년 연장? 1년.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저거 기억나요? 그 입주했는데 땅의 일부가 소유자가 달라졌다. 격호 형님, 조카한테 땅 명의신탁해 놨는데 이 새끼 팔아먹은 거야. 그럼 다시 입주자들 가서 팔아라고 우리한테 5% 미만인 땅이면 소유권 확보 2년 내에 통지하고 소송 통할 때 구분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가지고 4분의 3. 그럼 이거 묻는 거요. 어디 가서 분양가 제한부터 나왔네? 요거.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이게 딱 나오면 격호 형님 나와야 되는 거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소유권 회복은 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은 그렇지. 대표자들 소송을 할 수 있고 5% 미만이고 전체대 효력이 있고 3분의 2가 아니고 구분소재 4분의 3 이상 동의하던 매도 청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 전부 다 받아낼 수 있고. 그러죠? 그 주택법, 건축법 뒤로 가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분양가 상한제 봐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고 100번 얘기 100번. 그러면 어디 가서 이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이게 틀렸거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분양가 제한이라는 얘기는 분양가격 제한받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79 이행강제금. 자 여러분 잠깐만 농지 처분. 자 여기서 봐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3만을 남겨놨어. 내가 농사한 지 얼마까지는 가질 수 있다? 2만원 돌아가신 지 몇 년 내 팔아? 1년 내. 1년 가다가 안 팔지. 6개월 내 팔으라고 명령이 날라와. 그죠? 자 6개월 가도 명령 안 팔았다. 이행강제금 날라가 안 날아가요? 날라가지. 처음 명령했는데 안 팔면 이행강제금 땅값의 몇 프로? 자 20%라 하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5번 두드리 맞으면 쌤쌤이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행강제금 농지 땅값의 20%다. 10%가 아니고 20%다. 헷갈리면 안 된다. 5번 두드리 맞으면 쌤쌤이 된다. 까지 얘기를 했구만. 하기야 뭔들 기억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네. 너무 쉬워. 몇 프로? 20%. 기억나죠 여러분? 안 나? 저도 언니들 나는데 왜 그래요? 한은주 씨는 그러면 안 되지. 1등 상까지 받은 사람이 상 토해내?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내가 뭘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 내가 여기 매수 청구 있죠. 매수 청구 두 가지.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에 땅이 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내 땅 사라 나면 농사 못 짓게 할 수 있고, 농지 아까 처분명령 날라왔잖아요.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농지 처분명령인데 안 팔려. 그 이행강제금 20% 두드리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내 땅 사라고 그러면 하거나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농어촌공사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맞아. 시도지사는 알지? 프라이팬 손잡이 노른자 흰자위 알잖아요. 자, 진흥구역 보호구역 맞지? 야가 노른자위 얘가 흰자위 아니야? 녹관농자 특별시농지 제외하고. 근데 야가 이 세 개는 알아야지. 그래도 4번 5번 중에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 지정할 때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되거든. 지정해도 되겠냐? 근데 이 농림부가 승인할 때 그 농지가 녹지지역이나 여기처럼 계획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면, 지정 대상이면 국토교통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농림부 장관이 국토교통부하고 미리 협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뭐라 하냐? 시도지사는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 포함하면 지정 때문에 국토교통부 승인 아니요. 이거는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돼. 이때 농림부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라고 됐거든요. 이건 좀 무리지. 그래도 여러분 봐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으라고 하면 좀 뭔가 색깔이 이상하잖아. 농림부 장관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답 찾은 거 아니요? 그래서 답 4번 한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79번도 틀렸거든요. 이것도 아니 이행강제금 땅값의 20% 5번 두드리 맞으면 쌤쌤이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나오고, 이행강제금이 또 어디서 나오냐? 토지거래 허가 나온다. 토지거래 허가는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다르다. 농지법은 100분의 20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너무 쉬운 걸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빼고는 틀려야 할 문제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동일한 실수 자주 하거든요. 봐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늘상 줄치고 늘상 하던 부분을 다 부직해야 돼요. 늘상 하던 부분에 말장난친다 이렇게 딱 한다 해가지고 틀렸다 하는데 시험장에 점수 안 나와요. 늘상 하고 보편타당한 부분을 반복을 계속해요. 어려운 거 안 배운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아까 자 봐, 이거 넘기려면 또 성질 급해가지고 욕도 나오고 이러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진짜.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다 주는 문제 아니요. 이런 거 진짜 이거 속상하다 진짜. 이전 이거 틀리면 같이 옥상 가서 죽어야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정비구 지정권자 이거. 이런 거는 레벨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실전하고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61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본 방침을 정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에 담을 내용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 문제하면, 이런 것은 자주 나오지만은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늘상. 채비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형지 마찬가지고.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또 뭐 어떻게 문제 또 다르다 또 어떻게.
또 움직이는 또 미친 듯이 또 좌에서 우로 움직이네요. 개도실이 저런 거 틀리는 거 보면 참 매수 청구하면 어디 가서 이게 내가 이거 할 때 봐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성장 관리방 이런 거. 자, 봐요. 수업 시간 체크 안 하고 안 배운 거 틀려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런 거 1번 문제 들어가는 이유 허드득 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장관리방안의 건축선의 답이여라고 암기한 사람만 푸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이런 문제는 작심하고 내면 실전에서 못 푸는 거예요. 이런 거 틀려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야. 틀려도 문제 없는데 이런 것들 틀린다든가 이런 것들 틀린다든가 이런 것들 틀린다든가 그러면 허방이에요. 허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던 거 늘상 연습하고 알던 거 이런 걸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55점 정도, 이게 보편적 점수 깔끔하게. 오케이? 오늘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